대구 경북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언택트로 비대면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세 분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들립니다. 네, 그래요. 지금 뒤에 배경이 다 다른데요. 각자 어디에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권 교수님 뒤에는 책이 많아요. 학교에 계신가 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구실에 있습니다. 네, 근데 마이크까지 준비가 좀 돼 있어요. 보니까 방송 장비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든지 쉽게 시키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화석 교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네네. 네, 집에 있습니다. 네,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청 기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언택트로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차 안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차 안입니다. 이동 중에 차가 또 막히기도 하고 중간에 어디 내리게 되면 방역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마스크를 좀 벗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지금 차 안에서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만은 가깝게 그리고 대화는 좀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아파트 구축 높이까지 폐기물이 쌓였던 의성 쓰레기산. 치울 길이 막막했는데 1년 반 만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폐기물 19만 2천 톤 가운데 78%가량인 15만여 톤이 치워졌습니다. 화물차에 실려 나가는 폐기물은 대부분 내린용이나 재활용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소각용 쓰레기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도 있지만 생활 폐기물이 아닌 방치 폐기물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무용지물입니다. 여기에 혹시 땅 속에도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면 폐기물 양은 더 늘어나게 돼 올해 안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기자회견,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좀 부끄러워서 꺼내지 못했던 얘기들 다시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의성 쓰레기산 얘기인데요. 19만 2천 톤에 달하는 쓰레기들, 이게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했고, 최근에 좀 치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요 얘기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우리 권 교수님이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쓰레기가 쌓인 것이 19만 2천 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이 쓰레기를 모은 것은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데요. 2008년 4월에 중간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고 2013년 7월에 종합 재활용업으로 군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군에서 허가한 폐기물의 보관량은 종합과 중간 재활용을 합해가지고 2157톤인데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19만 2천 톤입니다. 무려 허용 범위의 100배를 넘는 것이죠. 쓰레기 종류는 플라스틱에서부터 스티로폼, 비닐, 천연 여러 가지 등인데 생송 1위 주민이 약 100명 정도가 하는 말로는 쓰레기가 산이 쌓이듯이 보인다고 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어떻게 쌓이게 되었는지 지난 한 10년이 넘는 기간을 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쓰레기산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2016년입니다. 2008년 이후에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2013년도에 종합 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내줬었는데 그 사이에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기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때 본격적으로 좀 쌓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앞서 우리 권기창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기본 허가용 양을 엄청나게 초월하다 넘어서다 보니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이제 투기를 그리고 버리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부에서 쓰레기 이 소각장의 숫자를 줄였습니다. 왜 줄였느냐? 처음에 허가한 그 양을 넘어선 그리고 이 폐기물도 종류가 있어요. 일반 생활 폐기물, 우리가 뭐 생활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산업 폐기물, 또 하나는 의료용 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다 섞어서 그냥 분별 없이 버리니까 정부에서는 적정한 허가 범위를 벗어난 업체, 그러니까 소각장 숫자를 한 절반 정도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 또 갈 데는 없어진 거죠. 근데 이것이 또 이제 더 국가적으로 나아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의성만이 아니고 동안에는 중국으로도 쓰레기를 그야말로 수출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특히 이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들은 해외로 반출을 했습니다.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국이 또 이제 금지를 했거든요.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를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체처를 찾은 곳이 필리핀 같은 곳인데, 필리핀에서도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 나온 국가사회적으로 나온 이 폐기물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의성만이 아니고.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인 이유로 쓰레기가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렇다면 좀 미리미리 대처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아쉬운 점이 남거든요. 의성군에서는 그렇다면 좀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의성군은 좀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 천 기자가 덧붙여 주실까요? 네, 이게 의성군에서도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의성군에서 미리 알고 대처를 좀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많이 표명하시는데요. 의성군이 뭐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2016년 3월부터 20번 가까이 조속한 처리와 시정 요구를 요청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 행정처분을 내리고도 업체가 행정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소송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게 또 법적으로 가면 1심, 2심, 3심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의성군이 내린 행정처분을 업체 입장에서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폐기물 중에서도 산업 폐기물이 허용 기준치보다 90배 이상 쌓였지만 이게 계속 쌓이게 됐던 겁니다. 의성군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있는데 이렇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또 비판을 받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라고 지금 천 기자가 표현을 해줬는데, 어떻게 보면 업체가 법망을 좀 요리조리 피하다 보니까 의성군도 대처는 했으나 좀 미흡했다, 또 끌려갔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데, 의성군 입장 좀만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의성군에서는 2019년 2월이었죠. 해당 업체의 부지와 건물, 그리고 전직 대표와 현직 대표의 개인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 조치를 했거든요.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또 이게 기소가 됐고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실제 전 대표에게는 징역 5년형, 추징금 13억 8천여만 원이 선고가 1심에서 됐고요. 현 대표의 동거인에게 또 징역 3년, 추징금 13억 8천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추징금들 다 합쳐봐도 30억이 채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의성 쓰레기산의 처리 비용이 복비, 도비, 군비까지 다 합쳐서 260억 원 정도가 들 걸로 추산을 하고 있어서 이 추징금으로는 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과 추징금 명령이 떨어져서 그나마 이 법원이 이 의성의 쓰레기산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의성군도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조치를 좀 취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재산 가압류까지 집행을 했는데, 근데 의성군이 좀 한계를 느끼니까 정부까지 좀 나섰습니다. 근데 정부가 나선 타이밍, 시기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외신에 좀 보도가 되면서 국제적 망신사를 당하고 나서, 망신을 당하고 나서야 좀 움직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우리 권 교수가 좀 종합해서 좀 얘기해 주실까요? 작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쓰레기가 처리되기 시작을 했고요. 재활용 업체하고 소각장, 매립장 등 전국 곳곳으로 보내 처리를 진행해 왔으나 해를 넘겼고 지금은 약 78% 정도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5만 톤이 남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업체 측에서 전기 사용을 막고 또 행정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많이 지연이 되는데요. 또 거기에다가 올 여름에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설비마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올해 안에 다 처리를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80%가량이 지금 치워진 거거든요. 어떻게 좀 이렇게 치워질 수 있었는지 우리 기완수 교수가 이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소각하고 폐기하는 이 단가를 인상을 일부 해줬고요. 업체에도. 그랬더니 그야말로 오전부터 해서 새벽 시간까지 그야말로 2교대를 해서 선별할 것, 그리고 선별해서 재활용할 것은 재활용하게 하고 또 부득불 아닌 것은 매립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뭐 불출조에 노력한 것은 맞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 폐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것을 태우면 이게 연료가 됩니다. 특히 이게 이제 시멘트 업계에 있어서는 시멘트를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는 녹여내리는 이걸 용융이라고 그러는데 엄청난 양의 그 화력이 필요하죠. 그 연료를 지금까지 유연탄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러한 그 이 쓰레기 산에서 나오는 이 폐기물 중에서 폐 플라스틱을 그 연료로 활용을 했다. 이미 그 유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